안녕하세요. 홍콩 증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1년 동안 하락률이 29%나 됩니다. 올해 들어서도 8% 넘게 하락했어요. 이게 2021년 당시에 항생 지수가 3만을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미국 증시는 저번 주에 사상 최고치를 찍고 지금도 그 부근 언저리에는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어떻게 미국만 저렇게 올라가고 홍콩은 이렇게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결국 다시 따라가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홍콩 주식 투자해도 어떤가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홍콩 ELS들이 낙인이 돼가지고 손실이 곧 몰려온다. 이렇게 상반적인 이야기들, 공포와 욕심이 혼재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뜸 싸다고 투자하기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구조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다 계산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3년이 지나서 반토막이 난 지수 때문에 지금 홍콩 H지수 ELS에 투자한 사람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됐어요. 2월부터 본격적인 만기가 돌아오는데 상반기 만기 규모만 합쳐도 10조 원 정도 되거든요. 홍콩 증시가 빠르게 반등하지 않으면은 파생 상품이 결합된 ELS는 큰 손실을 보게 되겠죠. 홍콩 증시가 유독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ELS의 풋매도 옵션을 활용해서 풋옵션을 충분히 사둔 세력들이 ELS를 터트리고 나서 올릴 수도 있죠. 만약에 세력이라는 게 존재한다면은 상반기는 그들이 올리는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과거 사례도 있고 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겠지만, 근데 지금 하락한 이유가 이게 근본 이유가 아니거든요. 구조적인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홍콩 증시가 29% 하락하는 기간 동안 중국의 본토 상해 지수는 12%밖에 하락하지 않았어요. 홍콩 증시의 IT 기업이라든가 부동산 기업,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 많이 상장한 것도 있지만 홍콩 증시는 외국인들이 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중국 상해 지수는 내국인들이 주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외국인 자금 유출도 홍콩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중국으로 들어가는 자금의 관문이라 보면 돼요. 홍콩이라는 곳을 통해서 중국도 자본을 유치하고 외국인들도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한, 중국과 외국인 둘 다를 만족시켜주던 관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홍콩이 아시아에서 번영할 수 있었던 거고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거꾸로 홍콩 증시가 유독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된 겁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중국에서 투자를 멈추고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홍콩 주식을 팔아서 홍콩 달러를 미국 달러로 바꿔서 나가기 때문에 홍콩의 자본 유출이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가장 큰 문제는 홍콩의 환율 구조인데요. 홍콩은 고정환율제예요. 페그제라고 합니다. 1달러를 7.75에서 7.85 홍콩 달러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루나코인 사태 때처럼 패깅되어 있다는 게 양날의 검인데요. 홍콩 달러랑 미국 달러가 패깅되어 있으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 걱정 없이 홍콩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투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싶은 중국 기업들은 홍콩에 상장해서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 걱정 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곳이 아시아에서는 홍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문제는 달러와 홍콩 달러의 환율을 고정적으로 유지하려면은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한데, 달러가 홍콩 내로 많이 유입될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미국 달러가 흔해지고 홍콩 달러가 부족해지면서 홍콩 달러의 가치가 상승해 버리겠죠. 그러면 패깅이 깨지게 됩니다.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홍콩에 3개 은행이 있어요. 스탠다드 차타드, HSBC, 중국은행. 여기가 이제 각자의 비율로 달러를 홍콩 금융관리국에다 맡기고 그만큼 홍콩 달러를 발행해서 환율을 맞춰요. HSBC가 70%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홍콩 달러를 보면은 지폐에 발권한 은행명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한국은행이 발권을 하는 게 아니라 신한은행 5만원권, 국민은행 5만원권 이렇게 존재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달러를 맡기고 그만큼 홍콩 달러를 더 찍어내니까 이 안에서 유동성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자산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장기간 보면은 홍콩 내로 미국 달러가 계속 유입됐고 그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홍콩의 주식들과 부동산이 계속 오르는 구조가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달러가 홍콩에서 많이 빠져나가는 경우, 지금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외국인들이 달러를 많이 가지고 나가면은 홍콩 안에 미국 달러가 부족해지겠죠? 홍콩 달러가 늘어나게 되면서 홍콩 달러가 약세가 돼요. 패깅이 깨지게 됩니다. 그거를 막아야 되겠죠. 어떻게 막느냐? 은행들이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 시중에 달러를 계속 매도해야 돼요.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만큼 은행들이 계속 매도를 해줘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외환 보유고가 있지 않으면은 결국 패깅이 깨지게 되고 외환 부족으로 외환 위기가 발생할 수 있게 되겠죠. 홍콩 환율에다가 선물 매도를 쳐가지고 이득을 보는 전략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홍콩 외환 보유액이요 7입니다. 우리나라가 8이고요. 우리나라보다 외환 보유액이 많기 때문에 이 전략이 쉽진 않을 거예요. 문제는 이 외환 보유고가 모두 달러로 있진 않는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처럼 미국 채권을 많이 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마저 장기채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외환 보유액 손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외환 보유액에 대한 집계 정보는 소수만 알고 있고
있고 그들이 통보하는 걸 가지고 데이터로 쓰고 있어요. 특히 홍콩은 3개의 은행의 외환 보유액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 한 은행이라도 뻥튀기 거짓말을 했다면은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에는 물증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달러가 들어오고 나가는 속도를 잘 조절하는 게 외환 보유액을 맞추는 핵심인데요. 변동 환율이라면은 미국 금리와 차이가 나더라도 환율로 인해서 조절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홍콩은 미국과 금리를 똑같이 만들어야지만 이 환율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미국이 지금 5.5%인데 홍콩은 5.75%로 약간 더 높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본이 유출되는 거를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미국이 장기간 저금리 있었을 때는 홍콩도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니까 같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과 홍콩은 다른 경우잖아요. 홍콩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국가들 보면은 한국이 기준금리 3.5, 중국이 3.45, 대만이 1.88,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이지만 국채를 실질적으로 보면은 10년물로 했을 때 1.0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는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부동산의 편중도도 높은 편이고 금융 체력이 미국만큼 고금리를 따라갈 수도 없고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심각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홍콩은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서 환율을 유지해야 돼요. 기준금리가 5.75%면요 대출금리는 이거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HSBC 1년짜리 대출 금리를 봤더니 10%가 넘더라고요.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하면은 인지세 15%도 내야 돼요. 거기다가 매년 10% 대출 이자도 낸다 생각해보세요. 부동산 거래가 32년 만에 최저가가 되겠죠. 홍콩 안에서도 자본을 조달하는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대출을 받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런 이유로 증시도 거래가 없어서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하루 거래 대금이 300억 달러인데 홍콩 증시 평균 1일 거래 대금이 400억 달러 수준이에요. 홍콩에 상장된 2,600여 개 종목 중에서 865개는요 하루 종일 거래가 0건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종목들이죠. 절반은 거래 대금이 1억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홍콩에 상장된 것 중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기업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고요. 과거처럼 중국 주식이 다시 인기를 얻기에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홍콩 증시도 과거 같은 회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있어야 홍콩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고 금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외화가 유입되면서 홍콩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데 그런데 연준이 3월에 첫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전망이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죠. 3월에 어렵겠는걸? 이렇게 되면서 한계에 다다른 홍콩 증시가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한 달만 참으면 돼 이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3달, 4달 더 있어야 되는구나. 푹 처지는 거죠. 홍콩 증시가 오르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랑 중국의 투자 매력도가 또 올라가야 돼요. 금리 인하는 될 거니까 시간의 문제라 보면 되겠지만 중국의 투자 매력도가 좀처럼 올라올 생각이 없어요.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다르게 신기하게도 지금 디플레이션에 빠졌는데요. 그거로 명목상 대출금리는 하락했지만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한 실질 대출금리는요 오른쪽 차트처럼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금리보다 더 많이 하락했다라는 뜻입니다. 중국의 부동산이 침체되면서 지방정부랑 투자은행들이 수익이 저하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부양책을 써도 정부의 총 지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집값이 계속 하락하는데 소비가 살아날 리가 없는 거죠. 일자리라도 늘어야 소비가 살아나는데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작년 말 기준으로 14.9%입니다. 중국의 문제는 지금 되게 복잡한데 이게 단순하게 부양책으로 늘린 돈이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지도 않고 있고 일자리와 소비로도 이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부양책 자체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환율인데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융 강국이 되려면은 위안화가 강해져야 된다.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중국의 위기는 환율에 있고 이로 인해서 지금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의 표를 보면 중국의 사실상 정책금리인 3개월 15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신호죠.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은행의 시스템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말라가니까 이자율이 올라간 거죠. 유동성이 줄고 대출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소비가 늘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위안화가 또 약세가 됐어요. 여기서 유동성을 더 마르게 해야 위안화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줄줄이 터질 수 있겠죠. 그런 리스크를 반영하면서 지금 중국 증시가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진핑 주석이 위안화 강세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어떡하겠어요? 더 강하게 하려고 유동성을 더 말리겠죠. 그러면은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 증시가 상승하려면은 중국이 외국인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과 패권 경쟁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던가 금융 개방을 하던가 시장 신뢰도 상승을 위해서 제도를 서구화되게 확실하게 개선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부동산 버블이라도 다시 일으켜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본처럼 되는 거죠. 5년 안에 버블로 인해서 경제 위기를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책은 끝까지
끝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부양책을 내면은 위안화가 더 약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그동안 2인자 국가들의 아킬레스건을 모두 잘랐거든요. 독일을 먼저 쳐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쳐냈고요. 일본을 쳐냈고 그 덕분에 수십 년간 패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도전하고 있죠. 과거와 다르게 전쟁 무기도 큰 변화를 겪는 시대잖아요. AI를 활용한 무기가 대세가 되고 있는데 마치 총균세처럼 AI로 인한 큰 혁명이 시작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AI 시스템을 도입한 무기를 가진 국가들 그리고 AI가 없는 국가 이 둘이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를 보면은 총이 있는 국가가 전쟁을 압도합니다. 총균세를 보면은 800명의 스페인 군대가 10만 명의 남미 원주민들을 학살해버리죠. 전차가 있는 국가가 전쟁을 압도했었고요. 전투기가 있는 국가가 전쟁을 압도했었고 철로된 함선이 있는 국가가 전쟁을 압도합니다. 핵이 있는 국가가 전쟁을 압도했었죠. 이번에는 AI예요. 미국이 AI를 쥐고 중국이 가지지 못하면 미국은 패권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반면에 중국이 미국처럼 AI를 활용해서 무기 체계를 새롭게 가져간다면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신냉전 체제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약점은 제조기지가 해외로 분산되어 있다는 거고 리쇼링을 통해서 서서히 불러들이고 있죠.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중국의 약점은 금융인데 시간이 해결해 줄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위안화 방어를 주문한 것도 있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중국의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라던가 금융 개방, 부양책 선언이 나올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먼저 중국 주식에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다만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속도에 맞춰서 홍콩 증시는 어느 정도 회복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된다. 3만까지 다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바닥 정도는 찍고 반등할 거야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홍콩에 투자한다라 그러면은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유동성이 많은 지수 투자 정도가 리스크가 그나마 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